안녕하세요. 호주야 클럽 여러분, 서울센터 데이빗 호트박입니다. 네, 4개월 만에 방문해 주신 네. 것 같네요. 지난번 영상 때 모셨었는데 이제 서울센터 오셨을 때 당연히 호트박이님과의 시간 안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촬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의 주제는 호주 유학 왜 포기하고 돌아오는지에 대한 주제가 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영상. 포기하는 이유에 앞서서 유학을 왜 가는지, 그러니까 호주로 유학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유학 갈 때 이유. 유학 갈 때 네, 이유. 오케이. 네. 유학 갈 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호주로 유학 가는 전체 유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순위별로 한번 챙겨와 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안정성, 그 다음으로 비용, 당연히 뭐 학비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 세 번째로 봤을 땐 호주 교육 시스템에 대한 평판, 그리고 네 번째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마지막으로 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거는 전체 유학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우리 이제 호주학 클럽 여러분들은 이제 호주학에 대한 거고 다 한국 학생들이니까 물론 저희 호주학 클럽 회원분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지만 한국 학생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네. 현실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네. 이 자료는 오스트레이드라고 해서 호주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 학생들 유학 박람회 정도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오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유학을 결정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코스트네요. 한국 분들은요. 네. 네. 비용적인 부분인데 당연히 생활비라든지 학교의 학비 네. 고려할 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는 학업을 마친 후에 일자리 기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의 질, 교육의 질, 그 다음 안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학업 도중에 일자리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다른데요, 그죠? 네. 네. 한국 학생들이 유학을 고려하는데,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호주 유학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조금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제 생각에는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학생들이 또 원하는 부분하고 호주로 유학을 가는 한국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는 우리 보면 첫 번째가 안전, 비용, 평판, 그리고 영어적인 영어적인 거, 문화적인 맞아요. 거였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학생들의 이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비용인데 두 번째는 졸업 이후에 그 일자리.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그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보면 또 학업 중이지만 또 그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네. 제 생각엔 아무래도 호주 유학이 이 졸업 이후에 심지어는 학업 중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을 졸업해도 현지에서 계속 남아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영주권이 필요한데 그게 제가 뭐 미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20분의 1 이상의 어떤 그 추천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영국도 사실은 뭐 이유는 아니지만 유럽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네. 전문가들이 영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 출신 이민자들을 콕 집어서 선호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비자적인 문제가 좀 얽혀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호주가 아무래도 이 영주권의 기회가 좀 있다 보니까 이 취업하고 많이 또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는 이제 호주 유학을 갈 때 포인트가 됐다면 네. 오늘 제목에서 살펴봤던 포기하고 오는 네, 맞습니다. 돌아오는 이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육 품질 평가 시스템인 QILT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네. 이미지로 보이시면 사유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는 조금 어렵고 재밌던 부분 그리고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놓고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1등으로 포기하고 오는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도메스틱 학생도 그렇고 유학생도 그렇고 재정적인 부분. 금전적인 거네요. 네. 네. 근데
보면 로컬 학생하고 유학생을 비교했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큰데 양쪽 다. 네. 근데 로컬 학생들은 학비가 저렴할 텐데 왜 이렇게 비중이 클까요? 네. 가끔 그 로컬 학생이 학비가 무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료는 아니고요. 학비를 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내긴 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학자금 융자하고는 형태가 많이 다르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학비도 네. 유학생이 뭐 1년 학비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 낸다 그러면 로컬 학생은 한 10,000불, 뭐 과에 따라서는 또 10,000불이 채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3년, 4년 학업을 해도 졸업하면 뭐 반년치 연봉이면 학비를 다 감당이 충분히, 되잖아요. 네. 네. 물론 호주 학생들 중에 그걸 일시불로 빨리 갚는 사람도 있어요. 뭐 20년 이상 걸쳐서 천천히 갚거나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호주 학생들이 저 파이낸스 디피컬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 두 번째 있잖아요. 네. difficult with study workload하고 연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저게 어떤 거냐면 한국은 대학생이라고 하면 네. 대학생이 일을 하면 아르바이트죠. 알바죠. 네. 알바가 되잖아요. 근데 호주 학생들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 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이 주고 공부가 사이드인 경우도 많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풀타임 공부를 하다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를 전공한다라고 네. 하면 파이낸스를 하다가 2학년쯤 돼서 그 회사에서 뭐 예를 들어 피터씨 이제 풀타임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냐, 오히려 스타디를 좀 파타임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많이 오기도 해요. 작업포에 대한 네. 그러니까 호주 18세가 넘은 성인이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일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이 하는 알바 개념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부하가 걸리는 호주 학생들이 좀 많죠. 네. 이 일이 알바가 아니니까 뭐 다음 주에 내가 관두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학생에 비해서는 오히려 호주 학생들이 대학생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는 한국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좀 쥐어짜는 듯한 그런 형태라고 하면 호주는 오히려 대학생 때 굉장히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호주는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또 독립해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문화적인 영향이 확실히 그럼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뭐 렌트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는 받지만 네. 그래도 이제 혼자 자립해 나가는 그 첫 과정이다 보니까 뭐 호주 부모들이 자립한다고 해서 뭐 또 집을 사주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시기가 재정적으로 호주 학생들도 상당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마 그런 이유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재밌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두 번째는 학업적인 부담감이 로컬 학생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네. 반대로 학업에 대한 코스, 네. 그러니까 코스에 대한 어려움이 유학생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도 보면 오히려 유학생이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죠. 예. 당연히 저거는 영어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비슷한 양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호주 학생들은 아직까지 대학을 가는 게 한 절반 정도가 할 거예요. 네. 50% 조금 넘거든요. 굳이 내가 대학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느끼는 사람만 가는데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거의 대부분 우선은 대학은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학생들은 어려우면 안 하면 되니까 관두는 것 같고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메인 언어가 아닌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영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영어적인 어려움이 학업적인 어려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맞물려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수치상으로 나온 거를 살펴보긴 했는데 네. 사실 체감적으로 얼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호주 유학을 포기하고 오는지에 대한 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뭐 한국 학생들은 저희 호주 유학 클럽에서 뭐 제가 지난 뭐 10여 년 이상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 호주 유학 클럽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호주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면 호주 유학 중간에 내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에는 제 생각에는 전공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전공 고민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간호학을 할지 IT를 할지 아니면 요리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간호학을 한다? 그럼 내가 과연 간호학을 할 만큼의 영어적인 능력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간호 공부를 감당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학업적인 능력이 이런 학사 이상의 어떤 과정을 공부할 학업적인 능력이 좀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전공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A 전공, B 전공, C 전공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내 자신이 이 전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학업적인 능력, 영어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 요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호토바기님과 호주 유학을 포기하고는 이유에 네.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전공 선택을 좀 잘해야 되나?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조금 포인트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그쪽으로 본인의 상세한 내용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이메일 주실 때는 꼭 좀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항을 잘 담아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서울센터 데이빗 호토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